안녕하세요. 짬비입니다. 영상을 새롭게 음성 녹음이 안 돼서 새롭게 찍었고요. 다들 명절 잘 보내신 거라 생각하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비협회 파트부터죠. 22조 경비협회 파트입니다. 이 경비협회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우리 보시면은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체육회, 문체부와 다툼이 있죠. 대한체육회도 협회잖아요. 협회는 이제 보통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민법 중에 사단법인을 따른다. 요거 하나 아시고요.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창설하는데 이걸 창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보니까 경비 업무에 우리 죄송합니다. 육발체 건전한 운영, 건전한 발전, 이렇게 기억하지 않나요? 육발체 건전한 운영이다. 경비업법의 목적은 육발체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건전한 운영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비 업무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누구의 자질 향상, 경비원의 자질 향상,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해서 땡땡령, 협회 관련된 것은 대통령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 경비협회 업무가 나옵니다. 요거는 공제사업과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경비협회 업무는 사람들이 하는 업무인데, 우리가 대한체육회가 하는 업무가 이게 뭐 이익 추구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공익을 더 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협회도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익적인 부분을 띌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공제사업은 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보험 등 손해배상, 보증보험, 그리고 또 입찰, 계약 하도금, 이런 거 보증금 사업에 있어서 요거를 가지기 때문에 공제사업의 범위로 가져왔고요. 교훈복지 업무재해연, 자, 비슷한 말 들어오죠. 교훈복지연진, 교훈복지 업무재해연. 경비협회 업무는 교훈복지연진 그 밖에, 그리고 또 공제사업의 범위는 손보증, 교훈복지 업무재해연, 이렇게 외우시고요. 경비원의 후생복지, 요거는 이제 협회 업무겠죠. 또 경비진단은 협회 업무입니다. 이 진단이란 말 들어가면 협회 거다. 경비원의 후생복지도 얘네 거다, 이게 거다. 후생복지, 여기는 복지만 나오나 봅니다. 복지만 쭉 넘어가시고, 대통령령 비교하기로 가보니까 대통령령이 무슨 말이니 협회 관련돼서, 자, 협회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협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너희가 등기를 해야 되니까, 법인 등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 정관 작성해서 가지고 오렴. 너희가 협회로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싶으면은 공익적 목적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걷지 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렴 이고요. 23조로 가시게 되면은 공제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손보증, 교훈복지 업무재해연 이렇게 나오고, 입찰, 계약, 하도금, 보증금, 그리고 또 이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나 돈 관련된 범위 관련돼서 범위, 내용, 요금, 그리고 책임 준비금까지 다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제 규정을 승인하거나 감사를 하는 게 있겠죠. 감사. 보통 여러분들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장한테 뭐 감사를 요청한다. 경비협회 점검이 나온다. 누구누구 경찰청장 방문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날라오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게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감원장이다. 행정관청인 금감원장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감독에 관한 기준을 미리 정할 때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가보니까 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비업자가 협회를 만들 수 있다 했죠. 자, 그러면은 경비업자가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러면 이 사람도 협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다시 설명이 어렵죠. 아주 출제율은 매우 낮고요.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도 만들 수 있고, 공제사업을 하려면은, 공제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경비협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자, 한 단계 건너뛰는 거, 이거 구도 보이시나요? 구도 한번 보고 가면 돼요. 어려운 구도 아닙니다. 경비협회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수많은 경비협회가 있겠죠.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해서 격리하라. 구분해서 격리하여야 한다. 감독 파트입니다. 감독. 경찰청장 나오고 시도청장 나오고, 경비업자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 명령할 수 있다. 시도청장 관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을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사출배 출입해서 근교
근교, 등교도 아니고 근교입니다. 근교 감독. 근무사항 및 교육훈련 사항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증표는 흉장이 아닙니다. 따로 증표예요, 증표. 경비법에 따른 명령, 폭처법 위반 시에 그 위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당연하죠. 시도청장, 관서장은 집단민원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배치 신청하도록 할까요? 받도록 할까요? 허가죠, 허가.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위에서 맨 앞에 보였던 배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집단민원장이다. 배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 개념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경비업자도 행사 주최자로부터 주관자로부터 이 지역이 경비 요소가 많습니다 라고 경비 인력을 배치 요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비업자도 살펴보기에 이 지역이 내가 보기에는 집단민원장이 맞아, 이거 배치 허가 받아야겠네 라고 해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경비업자의 판단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집단민원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요거를 판단하고 집단민원장 맞네,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 거. 요거 좀 다릅니다. 배치 허가, 배치 예정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를 신청하는 거는 경비업자가 따온 거를 바로 신청할 때고요. 요 감독사항이 있어서는 경찰 쪽에서 뭐야, 이거 집단민원장이네, 야 너희들 일반 경비원 지금 배치하고 있는 장소가 알고 보니까 집단민원장 같아, 48시간 이내에 나한테 배치 허가를 받아, 허가 받을 것을 보자는 겁니다.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것만 신청을 하면은 경찰 쪽에서 배치 예정 일시 전에 허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 허가 기간까지가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48시간 이내에 허가 받아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찰 쪽도 감독 의무를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경비법에서 시도청장이랑 관서장한테 감독 의무가 있다고, 너희들이 배치 허가를 받으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묻는 겁니다. 묻는 거. 요 의무가 몇 년 동안, 며칠 동안이다? 48시간 동안이다. 48시간 동안. 그래서 여기 비교해 보시면은 배치 예정일시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를 신청하는 거, 요거는 경비업자의 의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업자가 판단하는 사전이랑 여기 경찰 관서에서 판단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안지도 점검. 요 보안지도 점검권자는 시도청장이죠, 시도청장. 그리고 비밀 취급 인가랑 다릅니다. 비밀 취급 인가는 시도청장이 비치인가를 시도청장한테 이제 특수경비업자가 허가받은 때가 아니라 업무 개시를 할 때. 왜 그런가요? 국가 중요시설마다 비밀 급수가 다르니까. 어떤 업을, 어떤 시설에 내가 특수경비를 갈지 모르니까 업무 개시를 맡게 된 때 그 급에 맞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시도청장은 요청이 왔다, 그러면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을 거쳐서 비밀 취급 인가를 업자한테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보안 지도 점검은 연 2회 실시하는 겁니다.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 2회 보안 지도 점검하도록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보안 중요하죠?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연 2회 대통령령. 자, 손해배상. 이 삼자든 아니면은 뭐 경비 대상 시설이든 피해가 발생했어요. 경비원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든 누가 배상한다? 경비업자가. 무조건 경비업자가 배상한다. 위임 및 위탁. 요거는 위임 위탁은 다 대통령령입니다. 관련된 거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청장의 위임 또는 시도청장이 관서장의 위임 이렇게 가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관계기관에 시험 문제를 위탁하겠죠. 대통령령으로 가보니까 취정 있네요. 자, 시도청장한테 경찰청장이 위임한 사항 뭐가 있니라고 보니까 이제 경비업의 허가에 관련돼서 취소 또는 정지가 있고요. 경찰청장 거니까 지도사 자격 취소 또는 정지가 위임이 됐겠죠.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시도청장한테 위임했다든지, 아니면 경비업 허가 취소 정지는 원래 시도청장 거니까 요거를 하는 거, 요거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 포인트가 청문, 여러분 청문 기억하시나요? 청문? 창문 말고 청문이요. 청문.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청문 하여야 한다. 요거 기억나시죠? 목소리가 너무 들떴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목 상태가 여기서 많이 가가지고 취소 또는 청문, 요게 봐봐요. 우리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행정처분 기준이 생겼다 해가지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더라. 요거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업무지시 113 거부, 업무지시 113 거부 맞나요? 그쵸. 법인 실실 114니까 업무지시 113 거부라고 해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자격 취소 정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이 마찬가지죠.
업무 지시 113 거부라고 해서 기준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쵸? 요거에 대한 취소나 정지를 할 때도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청문은 세 가지라 했습니다. 취정이라고 해서 지도사 자격 취소 또는 정지, 경비업 허가 취소 또는 정지, 교육기관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임 위탁해서 취소 또는 정지할 때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위임이 없다. 여기까지 알면 되겠죠. 자, 위임이 없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경찰청장 또는 관서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한 업무를 경비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수수료, 우리 허가, 변경, 추가, 갱신허가 다 만원이라 했고요. 허가증 재교부는 2,000원입니다. 못쓰게 된 허가증, 잃어버린 사유서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고요. 가온합한 금액은 가온합한 금액 전액입니다. 만약에 내가 만원짜리 시험인데 3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면 가온합한 금액은 2만원이겠죠. 2만원만 돌려줍니다. 그런데 시험기간의 기책사유로 이 만원짜리 시험이 전부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해주고요. 시험기간의 기책사유입니다. 20일 전까지 뭐 시험이 한 달 남았다. 근데 취소를 해버렸으면은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해주고요. 10일 전이다. 10일 전. 한 15일 남았다. 15일 남았을 때 취소하면은 100분의 50 환불해줍니다. 돈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전자화폐 등의 결제로 가능합니다. 요 공무원 의제. 요거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 의제 여러분들 잘 됐네요. 제가 요번에 100점 나눌 거 꼭 알려드릴 컨텐츠로 하고 있는 게 있죠. 100점 방지용을 뛰어넘자. 100점 방지 뛰어넘기라고 있는데 요거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뇌물죄가 사회적 범죄고요. 주체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뇌물죄는요. 사인이 공무원들한테 돈 주는 겁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제 최민식 씨가 처음에 그 세관에서 조금 들어오는 물품들을 검사하는데 불법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적발하죠. 그러니까 그쪽 사장님이 이거 좀 뭐 품에서 돈 봉투를 꺼내가지고 뭐 찔러 넣어주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막 돈을 받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공무원한테 사인이 돈을 준 거잖아요. 이런 걸 보통 뇌물이라고 합니다. 뇌물. 그래서 이 뇌물 증여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뇌물 증여죄. 우리가 증여는 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하겠다. 공무원한테 뇌물을 준 경우에는 처벌하겠다. 그게 뇌물 증여죄입니다. 그럼 사인한테 뇌물을 주는 건요? 그거는 뭐 형법상에 문제가 될 건 없죠. 왜냐면은 사인과 사인이잖아요. 뭐 특가법으로 해서 특정 경제처벌법, 경제범죄 관련돼서 특별법으로 있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의 뇌물증여죄에는 사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인이 사인한테 일 잘 봐달라고 돈 더 주는 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뭐 벽장을 도배한다. 그럼 도배하시는 분들한테 칠 좀 잘해주이소 이러면서 막 5만원 더 주고 이러면은 그 뇌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위탁받은 사람 있잖아요. 시험 출제를 이거 보면은 뇌물 증여죄만 없습니다. 이 형법이 학문적으로는요. 수뢰죄,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부정치사 이렇게 좀 나누는데 뇌물 증여죄만 빼놓습니다. 자, 수뢰죄, 공무원이 뇌물 받은 거 수락했다. 사전수뢰죄, 이미 나쁜 돈을 미리 받아놓고 뇌물을 저지른다. 죄송합니다. 사전수뢰죄, 이미 뇌물을 너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뇌물을 줄게 이런 겁니다. 미리 일을 저지르려면 뇌물을 주겠다. 제3자 뇌물 제공, 바로 받으면 티나니까 3자를 통해서 공무원이 돈 받는 거. 수뢰 후 부정처사죄. 자, 뇌물을 받고 일을 해주는 거예요. 뒤늦게 해주는 거. 사후수뢰. 요거는 이 뇌자가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사후. 미리 다 하고 부정한 일을 다 하고 사후에 돈 받는 거를 사후수뢰라고 합니다. 알선수뢰는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뇌물 받는 거, 돈 받는 거. 요거 공무원들이 다 받는 겁니다. 요건 주체가 다 공무원. 뇌물 증여죄는 주체가 사인이에요. 사인이 공무원한테 돈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뇌물 증여죄를 저질렀다. 이 경비지도사 시험 위탁기관의 임직원은 이미 공무수탁 사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증여죄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뇌물 증여죄가 나오면은 요 공무원 의제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뇌물 증여죄 나오면 틀린 거예요. 요거 하나 아시면 되겠고요. 헷갈릴 만한 게 또 2022년 말에 위헌 판결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피성년 후견인이 된다고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뭐 어디 출장을 갔다 그래요. 기관장이 여기 어디 가가지고 행사 좀 도와줘라. 너 지원하러 가.
저 차로 운전해서 가면 1시간 걸리는데요. 야, 그래도 가. 차 타고 가. 차 타고 가. 이래서 운전해서 삐삐삐삐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크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 될 정도로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사고가 났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2022년 전까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됐습니다. 왜냐, 식물인간이고 피성년 후견인이면은 요 TO를 계속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다른 데 보내야 우리 부서 업무가 쉬워지는데 못 보낼 거 아니에요. TO를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라버리는 이런 개념인데 그게 좀 과하다고 해서 야, 이 사람이 일하다가 일하러 가다가 사고 당한 건데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식물인간이지만 깨어날 수도 있는 거지 않냐? 왜 이거를 무조건 자르냐? 아니면 병가 사유로 해서 월급 주는 것도 뭐 1년, 2년 병 가면은 1년 정도밖에 돈을 지급하지 않냐? 1년 이유는 고용 보장만 좀 해주고 가지고 있으면 되지 언제 치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라고 해서 22년도 말에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가 결격 사유지만 당연퇴직 사유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교통사고로 과실치상하는 경우도 금고 떨어지는 형이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그걸로 퇴직하는 거 과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성년 후견인도 임용 결격 사유는 맞지만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직 기출문제가 공무원 문제밖에 좀 안 나왔거든요. 우리 거에는 안 나왔는데 피성년 후견이 되면은 당연퇴직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28조 벌칙. 요거는 우리 행정처분과 비교를 해야 되죠. 위법, 지도사, 집도사, 명치 허격을, 교, 대응, 서류, 복장, 철양, 손, 감, 변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하나 기억하시고 요거 벌칙 5년 사유 국가 중요시설을 고의로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3년 사유 비대여과 20불 벌 허가받지 않고 영위도급 비밀 대행 신고 대행 업무하는 거 무자격자 채용하도록 관여한 사람 그리고 또 과실 특경이죠. 과실로 국가 중요시설에 장애를 발생한 특경 20명 이상 직고용한 사람 불복종한 사람. 불복종이 뭘까요? 경비원입니다. 특수경비원이 이제 인질 간첩 테러 사건이 있어서 사격한다든지 이거를 좀 진압을 해야 되는데 요럴 때 불복종하는 거 직무상 불복종하는 거 요것도 3년 사유입니다. 벗어나 업무 시킨 사람 허가받지 않고 영위 도급한 사람 2년 사유는요 정당 사유 없이 벗어난 사람 우리가 소정 벗어나지 마라고 했죠. 소속 상사나 정당 사유 없이 벗어나지 마라 했는데 벗어났대요. 특수경비원이. 그러면 요거 2년 2천만원 사유입니다. 1년 1천만원 사유는 무관 출장 직접 위험 법쟁 무관 출장 직접 위험 법쟁 무기관리자가 출납부를 작성 직접 해야 되고요. 무기탄약 출납부 또 무기관리 탄약 대장 이런 거 있죠. 무관 출장 장비 운영 카드가 있네요. 장비 운영 카드를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요거를 그렇게 안 하는 거 위험한 행위를 한 사람 시킨 게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벗어난 사람 또 쟁의행위를 한 사람 특수경비원이겠죠. 특수경비원 1년 사유라는 거. 형의 가중처벌. 자, 우리 형은 물주먹이다. 형은 물주먹이기 때문에 상폭체감 물손 협공료 이렇게 하나 여기로 했고요. 집단민원장 그 결격자 할 때 상폭체감 특손 협공료 주거 집단 폭처법 이렇게 비교해서 여기로 했죠.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물손 협 공료 물손 협 공료 이렇게 잘라서 여기로 했죠. 그 이유가 그냥 보통 재물손괴죄고요. 그냥 협박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료에서 공자는 특수공갈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이 요자 있죠. 요거는 특수강요죄 형식인데 법조문에 특수강요란 말이 없어서 그냥 강요죄입니다. 자,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이 경비원이란 말에 특수경비원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우리 이 경비서 시험이 이상하게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경비원이 형의 가중처벌 받는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폭행죄가 나오면 틀린다고 해버린다니까요. 예. 이 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을 포함하는 건데 차라리 뭐 일반 경비원이 폭행죄를 저지르면은 가중처벌된다 이런 게 나오면 이해를 하는데 그냥 분명히 경비원이라고 문제를 표시했는데 조문이랑 형식이 다르다고 요것도 틀린 지문으로 했고 요거를 전원 정답처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잡고 갈게요. 특수경비원이란 말이 나오면은 폭행죄도 가중처벌하고요. 그리고 이 특수경비원은 요 경비원이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경비원도 특수폭행죄를 저지르면 원칙상은 가중처벌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 잘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특수경비원인데 특수폭행이 들어왔다 이러면 잠깐 멈칫해 보세요. 세모 치시고 뭐야
뭐지 이러면서 막 애매하네. 뭐야 이렇게 보시다가 다른 문제 다 보니까 뭐야 다 형의 가중처벌 사유네. 이 특수폭행 뭐야 탁 이렇게 찝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하고 우리 집단민원장 결격 사유에 보시면은 상폭체감, 여기서의 상폭체감은 특수, 존속, 중 다 포함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요게 특수자겠죠. 특수자. 왜 그러냐? 경변이나 특수경변이 조문 형식을 보면은 장비를 가지고 아니면은 무기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때 가중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니까 내가 무기를 때리고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뭐가 될까요? 특수폭행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특수경변은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사람을 때린다고 쳐볼게요. 이거 권총으로 사람을 겨눈 것도 아닌데 차고 그냥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서울 거야 안 무서울 거예요? 내가 보복으로 때리면은 권총으로 저걸 날 쏴 죽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폭행자도 이 사람은 가중처벌하더라. 좀 이렇게 어거지로 저희가 의구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가중처벌이니까 2분의 1까지 가중. 자, 양벌 규정 같은 경우는요. 법인한테 해당 범죄의 벌금형, 동일한 벌금형이고요. 선임 감독 의무, 직무상 열심히 감독한 사람은 면피가 됩니다. 면책이 돼요. 자, 과태료입니다. 신임 배치 허거, 지배 명복이 600, 1200, 2400,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고요. 우리 이 명부 관련돼서 작성하지 않는 거랑 비치하지 않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작성하지 않는 거는 한 사람만 빼는 거라 그랬죠. 그거는 봐줄만 하다 라고 해서 얼마 안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비치하지 않는 거죠. 비치하지 않는 거. 모두를 안 비치한 걸로 보겠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조금 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 600, 1200은 작성하지 않은 걸 말하고요. 비치하지 않은 건 뭘까요? 비치하지 않은 것은 600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600으로 스타트를 해요. 600으로 비싸게 스타트를 합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500만원 사유죠. 500만원 미만 사유고요. 우리가 지도사 대행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라고요. 무기명은 무조건 500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로 100, 200, 400 명부는 100, 200, 400인지 50, 100, 200인지 잘 보시고요. 요거 대행신고도 거짓으로 하는 경우랑 미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뭐 400, 300 사유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고요. 교보, 선회,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선임 신고, 해임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요것도 금액에 따라 다르고 기간이 조금 요게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기간이. 자, 풀어드리면은 지도사 결격자 이론 가는 거는 100, 200, 400으로 올라가 있고요. 신고하는 거 있죠. 신고. 대통령령으로 신고하는 거. 폐호 7, 명대입, 자출관, 심폐, 특계종, 대통령령. 요거는 기간에 따라서 1개월부터 스타트를 해서 1개월, 6개월, 6개월, 12개월, 12개월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1, 6, 12, 12 이렇게 끊으셔가지고 5, 100, 200, 400으로 갑니다. 요 신고 관련된 거는. 자, 그리고 또 애매한 게 요 근무사항 기록부 있죠. 근무사항 기록부. 요거는 50, 100, 200. 50, 100, 200. 예, 50, 100, 200. 근무일지의 기록을 복원하지 않은 거. 50, 100, 200. 요거 좀 특이하니까 요거 잘 보시라고 했고요. 또 보셔야 될 게 새롭게 추가된 보수교육 하지 않은 거랑 그리고 또 신고하지 않은 건데 이 보수교육은요. 1, 2, 3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1, 2, 3. 보수교육은 1, 2, 3. 그래서 1년 초과했다. 그럼 100만원. 1년 이내 기간이다. 100만원. 1년 초과 2년 미만이다. 200만원. 2년 초과했다. 300만원. 1, 2, 3. 1, 2, 3이고 1, 1에서 2, 2. 1, 1에서 2, 2 이렇게 그리시고요. 또 요거 있죠. 선임 신고나 해임 신고하지 않은 거. 요건 좀 다르죠. 요것도 요거랑 다르다는 거.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랑 다르다는 걸 하나 아시고요. 요거는 100, 200, 400으로 갑니다. 100, 200, 400. 근데 기간이 6개월, 12개월 이렇게 끊겨요. 6개월 이내는 100만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는 200만원. 12개월 초과 400만원. 자, 요거만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대행신고. 우리 폐유칠 명대입 자충관 신배 특혜종 대통령령. 요거는 봐봐요. 구조부터가 7일 이내, 30일 이내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고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1개월 단위로 스타트를 해서 50, 100, 200, 400으로 스타트한다는 거. 1에서 6. 1개월, 1에서 6. 6에서 12, 12개월 초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근무사항 기록부는 횟수별로 50, 100, 200, 400 간다. 50, 100, 200으로 간다. 그리고 또 이 보수교육은 1, 2, 3 이렇게 얘기를 했죠. 1, 2, 3, 1, 2, 3 이렇게 쓰시고요. 1년부터 스타트한다. 보수교육은 1, 2, 3하고 1년부터 스타트를 한다. 이게 교육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 이게 보수교육이 받아야 될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만 그 교육기간에 있어서 일정이나 짜는 게
딱 그 손익 분기점을 넘어야 사람들이 이거를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도 경찰 쪽에서 잘 조율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매하다 해서 1년 이내 그리고 2년 1년에서 2년 이렇게 단위로 끊기고요. 그리고 요거 그 선임신고 해임신고는 6개월 이상부터 스타트를 해서 6에서 12 초과 요거 하는 거 100, 200, 400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청원경찰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